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 또는 아내, 가족 없이 홀로 남겨진다면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현관문의 건전지를 바꾸는 일도, 저녁 식사 준비, 집안일 하나 해결하는 것도 혼자서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홀로 오고 홀로 가는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 이상 노년기에 배우자나 가족 없이 홀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 갑자기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 순간이 오기 전에 6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독거노인의 80%가 후회하는 선택들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될 때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 5가지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경제적 자립부터 정신건강관리까지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홀로 된 노인 1,50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전략들입니다. 오늘 20분의 시간 투자가 앞으로 20년 이상의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구독 버튼은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댓글 한 줄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청취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희, 올해 78세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제 남편 김수철은 제가 25살 때 만났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연필 한 자루를 사러 왔었지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여보. 우리는 항상 이겨냈잖아. 병원 침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지만 남편은 3개월 만에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방, 함께 앉던 소파, 함께 식사하던 식탁.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저는 모든 결정과 책임을 남편에게 의지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우울감에 빠져 거의 한 달 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초인종이 울려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끔 딸이 찾아와 음식을 채워주고 갔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자주 찾아오기 힘들었고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연락조차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민영숙이 강제로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살면 남편이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넌 아직 살아있어.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야 해. 그날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불쌍하다. 이제 자식들에게 의지해야지라는 말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아파트 관리실에 경비보조나 청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위험해요. 라는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제 상태를 아들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상태는 저에게 직접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의사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상은 저를 늙은 여자, 홀로 된 노인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노년 건강에 관한 책을 찾다가 문득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잠깐 흘끗봤는데 영자 씨는 전자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영자 씨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이거요? 전자책 보는 거예요. 종이책보다 글자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서 좋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메모도 할 수 있어요. 영자 씨는 잠시 도서관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영자 씨는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해외에 있는 손녀와도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요즘은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답니다. 김영자 씨는 올해 85세였습니다. 1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홀로 살아왔는데 영자 씨의 얼굴에는 고독한 노인의 모습이 아닌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정희 씨 혼자 살게 된 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요. 영자 씨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 없는 삶이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영자 씨에게서는 다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희 씨, 나는 70살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웠어요. 구청에서 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영상통화, SNS까지 못하는 게 없답니다. 영자 씨의 말을 들으며 부러움과 동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제 생각을 읽었는지 영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시작할 때는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너무 늙어서 못 배울 거야 라고 놀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새로운 앱을 알려줄 때도 있답니다. 영자 씨는 카페에서 자신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날씨 앱으로 오늘의 날씨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달력 앱에 그날의 일정을 확인한 후 건강관리 앱으로 복용할 약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이 떨어졌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국 앱으로 처방전 미리 보내놓기도 해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면 대기 시간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영자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늘 아들이나 딸에게 부탁해야 했고 그들의 시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익히면 제가 원할 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닌답니다. 영자 씨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응급 호출기였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리 등록해둔 자녀들과 119에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이게 정말 생명줄이었어요. 10분 만에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데려갔답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죠. 영자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몇 달 전 현기증으로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 혼자 있었기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자 씨는 다음 약속이 있다며 일어섰습니다. 약속이라고요? 85세의 노인에게 무슨 약속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실버 IT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앱이나 기능을 서로 알려주는 모임이랍니다. 정희 씨도 다음에 같이 갈래요? 처음엔 구경만 해도 좋아요.
순간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던 제가 낯선 모임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긴장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배우러 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임에는 90세 할머니도 있답니다. 그분은 6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요리 영상도 올리신답니다. 영자 씨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 중 하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2층 작은 강의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각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영자 씨가 저를 소개하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친구가 생겨서 반가워요. 저는 박명자입니다. 김정숙이라고 해요. 작년에 남편을 잃고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장영수입니다. 83세고 3년 전부터 여기 다니고 있어요. 잘 모르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식료품 온라인 주문하기였습니다. 젊은 강사가 프로젝터로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옆에 있던 장영수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제 스마트폰을 함께 보며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누르면 장바구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결제하기 누르면 집으로 배달해 준답니다. 무거운 쌀이나 물도 이렇게 시키면 문 앞까지 가져다 줘요. 수업이 끝나고 모두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이분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은 멀리 살거나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처음엔 다 두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최고의 치료제예요. 저는 남편 잃고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바빠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랍니다. 김정숙 할머니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영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에 우리 은빛 날개 봉사단 활동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봉사단이요. 네, 우리처럼 디지털 기기를 배운 노인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에요. 정희 씨도 조금만 배우면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무척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는 의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실버 IT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며 서서히 디지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독거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기본 기능 익히기입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을 넘어 카메라로 중요한 정보를 사진 찍어두기, 음성 메모로 생각이나 할 일 기록하기, 알람 설정하기 같은 기본 기능만 잘 활용해도 일상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병원 진료 카드를 깜빡했을 때 휴대폰에 찍어둔 환자번호 사진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 앱 활용하기입니다. 복용 중인 약을 기록하고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하는 앱, 걸음수를 측정하는 앱 등 다양한 건강관리 앱이 있습니다. 저는 약 알림이 앱을 사용하면서 고혈압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먹게 되었고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들이 약 먹는 걸 자주 잊어버리시잖아요. 이 앱은 정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체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영자 씨의 조언대로 앱을 설치한 후 더 이상 약을 빼먹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병원 방문 시에도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달 앱과 온라인 쇼핑 활용하기입니다. 비가 오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무거운 쌀이나 생수를 사야 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처음에는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주문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장영수 할아버지가 한번 해보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평생 잊지 않아요. 라며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감기로 며칠 앓았을 때 배달 앱으로 약과 죽을 주문하고 마트 앱으로 생필품을 배송받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나 딸에게 부탁하느라 눈치를 봐야 했을 텐데 말이죠. 네 번째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영상통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간단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독감으로 고생했을 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아서 무사히 넘겼어요. 밖에 나가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김정숙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저도 비대면 진료 앱을 설치했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경우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받을 수 있어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 상황 대비 기기 활용하기입니다. 영자 씨가 보여준 응급 호출기를 저도 구입했습니다. 목걸이형과 손목시계형 중에서 고민하다가 평소에도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손목형을 선택했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 길을 잃었을 때도 가족들이 찾을 수 있고 넘어지면 자동으로 감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혼자 있어도 마음이 훨씬 편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는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일상 유지하기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쉽게 나태해지고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을 30분 걷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정희 씨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일정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건강도 좋아져요. 저는 매일 밤 10시에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드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 불면증도 사라졌답니다. 박명자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저도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만들기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되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버 IT 동아리 외에도 아파트 주민 모임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합창단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죠. 장영수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는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자 씨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작은 노트에 적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날도 힘든 일만 있는 날도 없어요. 어떤 날이든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게 돼요. 영자 씨의 이 말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첫 번째로 혼자서 배달 앱으로 장을 본 것. 딸이 영상통화로 손주의 첫 얼음말을 보여준 것. 봄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디지털 기술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당황했던 일,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러 큰 금액이 결제될 뻔했던 일 등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이제는 제법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 가족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과의 소통도 달라졌습니다. 영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아들 가족과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딸과는 메시지 앱으로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전에는 전화해도 한숨만 쉬셨는데. 어느 날 딸이 한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돌봐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손주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딸이 바쁜 날에는 제가 직접 배달 앱으로 음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로 손주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시켰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제 생일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특별한 손님이 찾아갈 거예요. 특별한 손님이라니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과 손주,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해외에 있던 아들 가족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영상으로만 봐서 너무 아쉬워서 깜짝 방문했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 일부러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가 SNS에 올린 은빛 날개 봉사단 활동 사진을 보고 엄마가 정말 새 삶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에 미안해했고, 저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해했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도 저만큼이나 힘들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어디에 있든 영상통화로 가족 모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로 3개월째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근황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만든 김치를 택배로 보내면서 영상통화로 손주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남편이 곁에 없는 아픔은 여전합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제 삶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한 요즘 할머니,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멋진 할머니,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김수철의 아내이면서도 이정희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혼자 된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기보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디지털 기술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배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이 생기고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채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곧 80세가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지혜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실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